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은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그 현황과 미래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때 뭐랄까 황금기였는데 여러 사건도 있었고 경제성 문제 때문에 좀 주춤했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 뜻밖의 이유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관련 뉴스 보도나 또 전문가 인터뷰, 정부 발표 이런 자료들을 쭉 종합해서요. 바다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핵심, 그리고 다양한 관점까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함께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과거와 현재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1979년 쓰리마일 섬, 그 TMI 원전 사고가 큰 전환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후로 미국에서 원자력은 진짜 긴 침체기였죠. 안전 규제는 엄청 강화되고 또 경제성 문제 때문에 원전들이 막 문 닫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사고가 안 났던 그 TMI 1호기마저도 2019년에 결국 가동을 멈췄어요. 경제성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그 경제성 때문에 멈췄던 TMI 1호기가 다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 있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탄소 중립 전력을 확보하려고 이 발전소 전기를 앞으로 20년 동안 사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와, 20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수요 변화가 원자력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야, 그 기술 기업들의 막대한 전력 수요가 잠자던 원전을 깨우고 있다니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런 움직임 말고 또 원자력이 다시 떠오르는 다른 배경도 있을까요?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문제 이런 거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원자력은 아시다시피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안정적으로 또 탄소 배출 없이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장점이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 뭐 AI 기술 경쟁이다. 또 국제 정세도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자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뭐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도 보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국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처럼 좀 특정 수요에 맞는 그런 원자로 개발을 서두르고 또 핵연료 공급망도 자국 중심으로 좀 재편하고 복잡한 규제는 간소화하고 이런 움직임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랑 기술 패권 경쟁 이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기술 혁신, 특히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네, SMR. 그리고 더 작은 마이크로 원자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SMR은 그 원자로의 주요 부품들을 공장에서 딱 표준화된 모듈로 생산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방식이에요. 아, 조립만? 네. 그래서 건설 기간하고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서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을 좀 극복해 보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타레스 같은 스타트업은 아예 트럭 한 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킬로와트급 마이크로 원자로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요? 와. 네. 그러니까 뭐 군사기지나 우주 탐사선 아니면 전력망이 닿기 힘든 아주 외딴 지역 같은 곳들. 기존 원전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공장에서 원자로를 찍어낸다니 진짜 좀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안전 문제나 핵 폐기물 처리 같은 정말 오래된 논쟁거리들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안전 문제 그리고 핵 폐기물 문제는 원자력이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가동 시작한 조지아주 보글 원전 사례를 보면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그냥 바로 드러나요. 보글원전이요? 네. 이게 원래 예산보다 무려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넘는 돈을 초과했고요. 완공도 계획보다 수년이나 늦어졌거든요. 20조 원 초과요? 와, 상상하기가 좀 힘든 규모네요. 네. 이 정도면 뭐 웬만한 국가 1년 예산이랑 맞먹는 돈인데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는
원자력 확대에 정말 큰 부담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요즘 재생에너지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있고 또 대규모 배터리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도 있으니 이걸로도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굳이 원자력에 다시 기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결국은 경제성, 안전성 그리고 다른 청정 에너지원과의 경쟁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원자력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또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그리고 국가안보 강화 요구, 이런 아주 강력한 바람을 타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SMR이나 마이크로 원자력 같은 기술 혁신이 기대를 더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나 안전성 논란, 핵폐기물 처리라는 아주 어려운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바다님들께서는 이러한 원자력 에너지의 부활 움직임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기술 발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바다님들의 깊은 통찰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